안녕하세요. 저희는 빅데이터 미래를 예측하다를 발표하게 될 김웅엽, 조희은, 김영훈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말해주세요. 알파고 많은 데이터. 일단 많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것도 맞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빅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이런 데이터들만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내는 기술, 이런 의미를 가진 빅데이터를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온라인 상에서 떠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분석해내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며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의 플루 트렌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은 사람들이 감기로 병원이나 약국을 가기 전에 독감과 같은 단어를 먼저 검색해보는 점에서 착안을 하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구글의 플루 트렌드는 감기, 독감과 같은 키워드를 쳐보는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도에 표시를 하여서 독감 지도를 완성하였고 미국의 질병방제센터의 예측 결과와 조합하여 보니까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인 프레드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범죄가 발생한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여기 보이면 조그마한 이 사각형들이 보이게 될 텐데 여기가 500피트 곱하기 500피트 규모의 규격의 사각형입니다.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났던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이 사각형 안에 어떤 범죄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범죄 예측을 해주는 크라임 핫스팟팅이라는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는 그냥 단순히 범죄가 일어났던 지점을 지도에 표시를 해주어서 확률 실험을 해주는 식이었지만 이 프레드폴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빅데이터를 적용시켜서 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두 배가 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LA에 적용을 해보았더니 전체 범죄의 15%나 되는 범죄를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보이는 것 같이 구글 플루 트렌드도 이와 같이 실제 독감 발생률과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빅데이터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을 텐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 하둡과 어리라는 언어입니다. 제일 먼저 하둡을 소개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하둡이 일단 이 코끼리 문양은 빅데이터의 이제 대표적인 문양 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코끼리라는 게 이 하둡을 개발한 개발자인 더클 커팅이 그의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코끼리인데 그 이름이 하둡이라서 하둡을 따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이 하둡의 역할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자바를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객체 지향이라는 거고 C는 객체 지향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나지만 C 같은 경우는 코드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처리하는 반면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객체 지향은 여러 클래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하둡의 주요 특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HDFS와 맵리듀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개로는 HDFS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파일들을 분산해서 병렬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맵리지스라는 것은 병렬로 저장된 내용을 이제 분석해주는 기능인데 왜 하드비 왜 병렬로 저장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드디스크에 있는데요. 요즘 하드디스크를 보면은 용량이 상당히 커요. 예전에 비해서 저장하는 용량도 굉장히 커지고 지금은 겨우 요만한 USB에 128기가나 들어가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왜 병렬 저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커진 용량에 비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액세스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큰 용량을 한 개의 하드디스크에 다 담을 수는 있어도 그거를 처리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었는데 이제 이 하드업을 씀으로써 병렬로 저장을 한 것을 병렬로 분석을 하면서 각각에서 이제 뭐 1테라, 1테라, 1테라 다 나눠서 저장이 되고 그걸 각각 분석하게 되니까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드업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에 뉴욕타임즈에서 130년 정도의 분량의 신문 기사를 1100만 페이지나 된다는데 이것을 하드업을 이용해서 겨우 하루 만에 200만 원밖에 안 쓰고 하루 만에 모든 그 1100만 페이지를 PDF로 변환을 했어요. 이것을 만약에 하드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버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무려 14년이나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어엘 프로그래밍인데 이것은 그 하드업으로 분석한 것들이 이제 통계,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언어입니다. 이 얼 역시 오픈 소스이고요. 오픈 소스는 무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뭐 그래프도 종류가 다양할 것이고 통계 기법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이미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쓰면서 각자 자기 것을 개발을 해줘서 오픈 소스들이 이제 공유된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확장성도 엄청 좋고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얼 안에서는. 그리고 이 얼은 이게 프로그래머만이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접근성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별짓기도 만들기 힘든데 뭐하러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공개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 중 첫 번째가 이 네이버의 데이터랩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뜨는데 나오는 것은 급상승 인기 검색어나 뭐 분야별로 인기 검색어, 지역 통계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데이터랩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가.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정말 데이터를 분석하기 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트렌즈인데요. 이것도 네이버 데이터랩과 비슷하지만 이 구글이라는 것은 이제 네이버는 한국에 있다면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죠. 그만큼 데이터의 양도 많고요. 최근에 보니까 만우절은 영어로 뭐 April Fool's Day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미국이 컸다고 하고 뭐 그런 자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조금 오시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빅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빅데이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앞서 조사하였던 그 구글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여서 며칠 전 치러졌던 대통령 그 후보 각 당마다의 그 경선 후보를 예측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참고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각 당에 총 3명씩
총 3당을 선정을 해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 그 1년간의 그 검색 기반 데이터를 돌려서 상대적 검색 수치를 데이터화하여 그 그래프를 나타내어서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혹시 결과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 해주시고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스포일러는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저희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3명의 검색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이 시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이 시기에는 박 대통령을 저격했던 이재명 후보의 과격한 발언들이 집중을 받았던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사가 이때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재명이라는 검색어를 네이버에 쳐서 나왔던 기사 수가 1년간 총 74,196건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열일이라는 기간 동안 3,749건 정도로 총 5%에 해당하는 기사가 이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간의 데이터 중에서 5%가 단시간 안에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분포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한 이 검색 기반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항상 높은 검색 기반 데이터를 유지를 해온 것을 토대로 저희조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박주선, 손학규 세 후보의 그래프